수리수문학입니다. 수리학은 20문제 중에서 한 11문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편의 수문학은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으면은 2문제고 크면은 많이 나오면 한 4문제 나오니까 이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편의 수리학 한 17문제 정도 그 부분에 나오는 제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유체의 분류를 보니까 유무에 따른 분류에 점성유체와 비점성유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유체가 바로 증류수죠. 그 증류수도 우리가 점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유체는 점성유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압성이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압성유체와 비압성유체라고 주어졌죠. 우리가 취급하는 물은 압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압성유체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수리학에서 취급하는 물은 점성은 있죠. 점성유체고 압축이 안 되는 비압성유체 이런 실전유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편에 물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밀도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식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1-2식이 실 겁니다. 이 공식은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제가 이 공식을 엮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equal rho V가 나왔고 단위 중량은 rho G입니다. 밀도를 뽑아내니까 밀도는 이 질량을 최적으로 나눈 걸 표현하고 여기서 밀도는 단위 중량을 중력 가속도를 나눈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문제 할 때 이 밀도, 이 공식은 수리학에서 아주 필수한 공식이고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의 단위 중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단위 중량은 1톤 per 미터 삼성입니다. 4도씨 순선 증류수 1대입니다. 그래서 1루배당 1m 삼성당 순선 증류수 1대가 1톤이 나간다. 그럼 수리학에서 이런 물의 단위 중량이 언급이 안 나왔다 한다면 왜 안 나왔습니까? 일은 당연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증류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단위 중량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 해수 있죠. 바닷물. 해수일 때는 단위 중량이 커집니다. 이 단위 중량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보통 1.025 정도 1.025 톤 퍼 미터 삼성입니다. 즉 염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단위 중량은 커진다.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지 요 단위 중량까지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물의 단위 중량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 중력 가속도는 CGS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MKS 단위가 있습니다. 센티미터 그램 세크,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죠. 이 CGS 단위일 때는 중력 가속도가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자승을 쓰고 MKS 단위일 때는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을 씁니다. 그러면 단위 중량과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이 공식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 공식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식과 이어지는가 하면은 1-5페이지 나와 있는 1-5식을 한번 보세요. 동점성계수 공식 주어졌죠. 이 뮤 이퀄 러분의 뮤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동점성계수고 이 점성계수예요. 그럼 우리가 동점성계수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시험 조건이 점성계수만 나왔어요. 그러면 밀도를 얻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밀도를 대입을 시켜서 동점성계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공식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여러분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1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 세트로 묶어서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1-3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에서 세 줄의 정의가 나왔죠. 그 다음 1-3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중은 물의 단위 중량분의 어떤 유체의 단위 중량의 비입니다. 그러면 단위 중량이 정의를 보니까 비중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단위로 지워버렸으니까 비중에는 단위가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이 대상이 물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1.2라는 것은 어떤
깨끗한 또 물이 있죠. 물의 단위 중량이 있을 때 이 유체가 단위 중량이 1.2만큼 나간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1-3식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의 점성. 그래서 네 줄이 주어졌죠. 세 번째 줄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절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런 성질을 점성이라더라. 쉽게 본다면은 우리가 끈끈한 성질이죠. 그런 유체 성질을 점성이라더라. 그 다음에 우리 유체가 측류일 때입니다. 측류일 때는 1-4식을 한번 보세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형태도 타우는 mu y분의 dv라는 공식이 이 공식 폼이 형태가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점성은 점성 계수와 속도를 거리로 미분했으니까 이게 속도의 기울기죠. 미분했으니까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여기 물리학에서는 가속도라 이겁니다. 이러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이 공식도 착안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1-6식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유동계수 뉴분의 1이죠. 점성계수의 역수를 말한다. 그럼 우리가 유동성과 점성과는 서로 반비림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점성이 크다 보세요. 그러면은 유동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유동성과 점성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1-6식에서 뉴분의 1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편에 물의 압축성과 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1-8식이 나왔고 1-9식이 있어요. 최적탄성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탄성계수 2는 공식이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입니다. 그럼 압축률은 요거 역수로 구성되어 있죠. 델타 P분의 V분의 델타 V입니다. 그런데 공식 형태가 최적탄성계수를 얻는 문제가 거의 다니까 오히려 요 공식을 용도 있게 제가 표시해 놨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 이 최초의 최적이고 최적의 변화량이고 요만한 압력 변화를 줬을 때 얼마만큼 최적의 변화를 얻을 수 있겠죠. 요게 최적탄성계수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도 한 9문제 그 정도 형태로 지금까지 출제가 됐으니까 요런 부분도 쉽게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1-8식에다가 공식 밑에다가 제가 검정 색깔 칠했으면은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공식이다. 1-9식은 공식에 공식 바탕이 검정 색칠이 안 돼 있죠. 이런 것은 제 강조를 안 드리는 공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라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6편에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입니다. 그러면 1번에 표면 장력 정의가 나왔고 대가로 2번에 모세관 현상에서 이 정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10식이 있고 11식, 10, 그 다음에 2식 나왔고 12식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 세 개 공식 중에서 우리 그 기사시험 용도가 가장 맞는 것은 1-11식입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에서 동그라미 1번 모세관을 연직으로 세운 경우 여기에 대해서 서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태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만한 큰 수조예요. 수주에 물을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가느다란 모세관을 집어넣는데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물이 올라갈 때는 이런 수면 형태고 수온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수온이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 여러분들 산업기사에서 출제 한번 됐어요. 이 그림 형태가. 물이 왜 올라갔냐? 표면장력 텐션 T가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올라갔다. 이때 모세관의 지름을 D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의 모세관 상승고를 HC라 하겠습니다. 이때 접촉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물의 입자를 한번 보십시오. 물의 입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만큼 작용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작용이 될 텐데 물이 왜 못 내려가고 여기서 딱 정지했어요. 텐션. 그 중에서 힘의 분해를 한번 시켜볼까요? 요 힘은 얼마입니까? 요게 T니까 여기는 T 코사인 세타고 요 힘은 T 사인 세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T 사인 세타하고는 상관이 없고 요 내려가려는 요 힘과 올려주는 힘, 요 두 개의 힘이 평형 상태가 되니까 물이 딱 정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총 내려가는 전수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요 바닥면까지의 전체 도심까지 거리는 HC죠. 그리고 바닥면 전체의 면적은 원형이니까 면적을 어떻게 써볼 수 있습니까? 4분의 파이의 지름 자승이더나 쓸 수 있겠죠. 요 힘은 T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T 코사인 세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습니까? 요 힘도 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원주의 둘레를 따라서 T 코사인 세타가 다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원주의 둘레를 곱합니다. 파이 D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 D 지워지니까 뭐가 났습니까? HC는 WT분의 4T 코사인 세타다. 이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수리학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 토질력학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 공통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식은 1장에서도 나중에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될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1-10, 11, 12식 중에서 우리 용도에 가장 맞는 공식은 1-11식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편까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 주어졌죠. 자, 차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원은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 종류하고 상호 관계를 어떻게 변화를 주는가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LMT계입니다. 두 번째가 LFT계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절대 단위계라 하고, 이걸 공학 단위계라 합니다. 이 차원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위만 잘 보시면은 차원은 바로 단위만 알면은 차원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떤 그 내용이 약속이 있는가? 그 기호 약속이 LMTF 4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은 뭔가 하면은 우리 교재 써있죠. 랭스입니다. 랭스 이니셜이 제일 첫째가 L자죠. 그 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M은 매스, 질량이죠. 이 T는 타임입니다.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일 때는 전부 다 타임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랭스 길이 똑같죠? 타임 똑같죠? 이 포스입니다. 요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번에 시방수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부분은 이 공학 단위계는 우리가 힘을 단위로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힘의 단위로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는 시방서에서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에서 여러분 최근 기호가 시방서 F자로 바뀌었죠. 공학 단위계 힘의 단위다. 그걸 표현하는 부분으로 이번 시방서가 전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토목에서는 크게는 더 큰 이공계열이죠. 전부 다 힘의 단위를 쓰고 있는 우리가 공학 단위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이는 뭐죠?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건 전부 다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량입니다. 매스. M으로 표기하기로 했었죠. 그램,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이란 부분 타임이죠. 우리가 뭐 초, 세크, 미니트, 분 이런 건 다 또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포스입니다. 요거는 힘이죠. 힘의 단위가 뭡니까? 다인, 뉴턴 이런 부분이 힘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위만 알면은 차원으로 만약에 이런 다인이다 뉴턴이다 힘의 단위로만 주어지면은 전부 다 F로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점성계서요. 점성계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고 우리 교재에 점성계 단위를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질량이죠. 질량이니까 단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질량이니까 M이죠. 길이니까 랭스의 역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이죠. 시간이죠. 타임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대괄호란 표현은 차원으로 표시하자 이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런 표면장 얘기입니다.
표면 장력은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인 퍼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단위입니까? 힘의 단위니까 포스 힘이죠. 그 다음 랭스 길이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차원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절대 단위기를 공학 단위기로 환산하라. 요거로 환산하라. 자유제재로 환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이 있습니까? 힘하고 질량하고 상호관계식이 우리 뉴턴 2법칙이 있죠. 그럼 뉴턴 2법칙을 한번 적어볼까요? F는 ma죠. 뉴턴 2법칙. 힘, 질량,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센티미터 퍼 세컨 자승이죠. 그러면 단위만 알면 차원은 다 끝났죠. 힘은 차원이 F로 표기하기로 했었죠. 질량은 m이죠. 단위, 길이는 랭스죠. 시간이 타임의 마이너스 2승이죠. 대가로 차원이다. 이런 기호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F를 서술하지 말고 질량을 가지고 서술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F 요거 이항을 시키니까 L-1승이 T 자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 요거는 자유제재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죠. 점성계수의 절대단위기를 표시를 했어요. 요걸 공학단위기로 환산해봐라. 그러면은 상호관계식 M은 어떻게 됐습니까? FL-를 T자승이죠. 그대로 대입을 시켜볼까요? M 대신에 FL-에서는 T자승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 정리해보세요. F L 몇 승입니까? 마이너스 2승이죠. T는 플러스 1승이죠. 요게 공학단위기로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요걸 가지고 절대단위기로 환산해봐라. 그런 다음 F 대신에 뭐를 대입을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요 관계식 M L, T, 마이너스 2승을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니까 M, L 서로 지워지겠죠. T의 마이너스 2승이 나타나겠죠. 이게 절대단위기 환산한 겁니다. 그러면 표면장력에서 절대단위기와 공학단위를 표시했고 점성계수의 절대와 공학단위를 표시했으니까 더 이상의 차원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가 차원의 전체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1-9페이지 표 1-1을 한번 보세요. 자, 요런 각도로 MLT계와 LFT계에서 차원이 이 각 물리량에 따른 차원을 제가 수록을 다 해놨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읽어보시되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점성계수와 표면장력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제가 샘플링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장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렸는데 여러분 요약 설명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밀도죠. 밀도 공식을 어떻게 동점성계수를 얻을 수 있는가 그 관련된 식이죠. 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알아놓으실 때 HC는 WD분의 4T 코사인 세타 했었죠. 그 다음으로 최근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차원. LMT계와 LFT계에 어떻게 상호관계가 될 수 있는 상호관계식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관계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제까지 한번 드려봤어요. 자, 현재 모든 내용 설명이 1장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